편집점. 자, 저희는 동구에 왔고요. 오늘은 부산의 동구라 함은 이쪽 부산 지명에 이제 유래가 되는 자성대와 증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란 지명에서 이제 볼 수 있다시피 가마솥 모양의 산 모양을 가졌다 하고, 그리고 그 밑에는 부산포였다. 동국 여지승남과 기록들이 부산에 대한 지명을 밝혀주는데요. 그 두 가지 설에서 증산설도 있고 자성대, 지금 자성도 공원 쪽이 이제 부산이다, 아니면 증산이 옛날 부산이었다,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부산의 이제 지명의 이제 근본이 되는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증산 공원에 지금 저희가 와 있는데요. 이 공원은 지금 체육시설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이라 해서 이제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이제 그런 여행과 그리고 이런 관광을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교훈 여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한국에는 서대문 형무소와 사삼 평화공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갑자기 들었냐면은, 외성 또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이제 지었던 성이 지금 저희가 남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임진왜란의 참상과 임진왜란의 이제 기록들을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리품으로 우리한테 남은 거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정복이 됐거나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화가 됐었더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리품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런 것들로 남아있는 것들이 예전의 그런 참상과 예전의 그런 기억들을 다시 되돌아서 볼 수 있는 다크 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장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침에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촬영을 또 하니까 일종의 말이 좀 꼬이고, 그리고 저는 인생에 세이브와 로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본이나 그 다음에 각본 짜여진 그런 것이 없이 제가 그냥 짤막하게 공부를 하진 않지만 길게 공부를 했던 것들을 단기간 외워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애교로 보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올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성대 공원, 증산공원에 오시면 오르막길에 저쪽 밑에는 이제 도서관이 있고 증산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쪽에 차를 내시고 조금만 한 1분만 정도만 걸어오시면은 이러한 이제 안내판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진성 이야기라는 안내판이 조성이 되어 있고, 부산 진성 전투가 저희가 계속 부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 4월 14일 임진왜란 발발 날 이제 부산 처음으로 전쟁이 열렸던, 전투가 열렸던 부산 진성 전투인데요. 이 정발 장군이라 해서 부산 첨서로 계신 정발 장군이 부산 진성을 방어하다가 이제 방어선이 뚫리고, 저희가 계속 다뤘었던 동래읍성 전투가 진성이 뚫린 뒤에 이제 송상현 장군이 이제 방어하는, 그러니까 1차 방어선이 뚫리고 2차 방어선이 뚫리는 그런 역사를 가진 이제 유적지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답사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산에서는 중요한 이제 유적지나 중요한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에 있는 이제 위치가 증산, 여기 있는 산인데요. 여기 산이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부산 진성, 지금 자성대 공원입니다. 자성대 공원 좀 이따가 제가 갈 거지만, 이렇게 산 밑에 이제 진성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증산은 부산 진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부산 진성 전투가 진석이 함락이 되고 난 이후에 진석에 있는 이제 불량민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살을 당하는데요. 몰살을 당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좀 느끼는 건데, 일본 놈들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첫 번째 전투에서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경각시키는 의미에서
아마 잔혹한 학살을 자행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부산 진성 자리에 부산 진성 허물고 여기 산이 있는 증산에 이제 외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증산 지역의 위쪽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일본 놈의 성의 외성의 특징은 방어를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깎아지른 듯한 마른 목골의 이제 형태의 삼각형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산을 위쪽부터 해서 외성 흔적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올라오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천수각지로 추정이 되는 증산공원 꼭대기에서 그런 것들 알아볼 수 있고 올라가면서도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진성을 허문 자리에서 이런 이제 석축이나 이런 것들을 증산 외성을 이렇게 하고 산 위에 이렇게 외성을 축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 놈들이 일본 군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군이 이제 해안가 일본의 섬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와 그리고 보급로와 이런 것들을 태강로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지리적인 이제 요충지라고 생각했을 때 해안가나 그리고 해안가에 인접한 산 위에 정상 부근에 이렇게 요충지에서 외성을 쌓았는데 일본의 전국시대 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은 따로 저희가 한번 마련하고요. 어찌됐건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해서 일본이 웅축된 이제 군사적 정벌지 그 다음에 군사적 군벌들의 힘을 조금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 침입을 강행하게 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면서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해안가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산 위에 그리고 해안가 근처의 외성들이 저도 짤막하게 외성에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산 지역과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 29개 지역의 큰 외성들이 축조가 되고 당시에는 일본 군의 이제 장군들 축성의 명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선봉장을 포함한 장수들이 이렇게 성 위에 외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증산 외성 또한 그 일본 군의 이제 선봉장이었던 오니시 이키나카 그 사람 휘하의 장수들이 이제 축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을 둘러보기 전에 다음으로 가는 자성대 그러니까 산 위쪽이죠. 산 위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부산에 약간 지명적인 유래 있는 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 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산 위에 이렇게 축조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또한 지성이라 해서 일본 놈들이 모성을 방어하는 큰 이제 어미 모자를 쓰는 이제 성을 가지고 있고 지성이라 해서 이 모성을 방어하는 형태의 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자성대 자리에도 외성이 축조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오늘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 부산에 대한 이제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 승남에 대한 기록들 부산의 이제 원류가 되는 그런 기록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공원에 오시면 이제 부산에 대한 이제 지명의 유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큐 투어리즘 쪽으로 외성에 대한 이제 그런 기록들 그리고 현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평화로운 공원이 되어서 이쪽에 보면 게이트 볼장도 있고 위쪽에는 위에 올라가시면 청수각지라고 말씀드린 그 자리에는 부산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산 밑에 주차장 쪽에는 감천문화마을처럼 그런 이제 앞에 마을들이 산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어찌 보면 부산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을 하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성하고 외성의 가장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은 이제 행정상의 행정구역과 군사적 요충지로서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그 안쪽에 성민들을 보호하는 형태가 되었다면 철저하게 일본 성의 외성은 이제 방어적인 목적을 해서 성 위에 이제 천수각지로 해서 위쪽부터 1환, 2환 계속해서 중첩적으로 이렇게 산처럼 좁은 이제 삼각형 모양을 지게 되는데 맨 위에는 영주, 그러니까 장군이나 영주 지도자층이 지시를 내린 지휘소로 천수각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 밑을 조망하면서 방어라든지 그 다음에
행군의 경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과 다른 축조 방법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입구 쪽에서 올라오시는 방향, 이쪽에 돌을 한번 비춰주실래요? 일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뭐 오사카성, 대표적인 오사카성이라든지 구마모토 성이라든지 성들의 이제 축조 방법들을 볼 수 있었을 건데, 가파지는 형태, 여기서 보면 아마 조금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을까. 올라가는 느낌. 우리나라 성들은 반듯한 돌에 네모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 형태인데, 일본인의 성들은 위쪽으로 가면서 좁아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구포외성 하고 여기 증산외성, 자성대 외성이라 하는 이 세 가지 성을 시내권에서 볼 수 있고요. 기장에도 이런 외성들이 있습니다. 기장에도 죽성리에 죽성외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죽성 성당 근처에 있으니까 기장에 갔을 때도 한번 흔적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너무 걸음이 너무 빨라요. 아, 빠릅니까? 걸음이 너무 빨라요. 저 못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이 성들에 지금 뭐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성들에 보시면은 이러한 성들이 지금 세멘 자국, 시멘트를 발라놔서 해치를 해서 뭐 유지를 하는 형태도 있고, 지금은 풀로 이렇게 좀 조성이 된 것들이 있는데, 장기간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이제 해서 이런 다크 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장소로 좀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외성들은, 현재 남아있는 외성들은 물론 천수각지, 오사카성의 맨 위에 꼭대기처럼 이렇게 화려한 천수각지는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제 이런 돌을 쌓아진 형태들은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를 잘 보존을 해야 그런 이제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정화 내지 관리화가 좀 되어서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보존 정도를 이렇게 오래 가져감으로써 대표적인 유적지로 자리를 잡으면 좋지 않겠나 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목조 건물에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는 부산 지역을 이제 동서로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해서 야경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산행을 하시다가 이제 여기는 둘러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봄꽃들이 많이 있어서 올라오시는 동안 꽃들 또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예쁘다. 이 꽃은 무슨 꽃이죠? 진달래 종류가, 철쭉 종류나. 그리고 여기서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천수각으로 가는 그 길목에 문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리를 이렇게 지금은 현대적 방식으로 이렇게 세면지를 해서 이렇게 다듬어 놨지만, 문자리가 있는 장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천수각으로 향하는 입구 쪽에 이렇게 가는 길로 보이고, 구포외성 편을 촬영하면서 외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조망도와 이제 그런 지도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장소가 증산공원의 맨 위쪽 장소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봉군의 지휘소가 있던 천수각지라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네, 됐고요. 지금은 농구 골대와 그리고 평지를 이루어져서 좀 대비를 좀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등산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한 7 정도의 증산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오늘 질문 사항이 없네.
오늘은 가능하면 영상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근데 높진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올라오시면 아까 보지 못했던 바다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앞쪽에는 이제 저쪽에 보이시는 부산포라고 해서 옛날에 포구가 있던 장소인데요. 지금도 항구로 조성이 돼서 물류라든지 부산항 근처로 이렇게 있고, 왜 왜군들이 이렇게 증산의 성을 쌓았던 이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이 시내권에는 지금의 서면 지역과 그다음에 부산 시내적으로 이렇게 관망할 수 있고, 뒤에는 이제 바다, 보급로와 태강로를 볼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증산의 성을 쌓고 방어적인 기지로 이 외성을 활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장소가 이곳이고요. 그래서 증산공원은 이제 범내골에서 산에 위에 이제 올라오시면 얼마 안 먼 거리에 있고, 그리고 등산로로도 밑에 산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위치적인 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등산을 끝내실 때 이렇게 이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그걸 정치까지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고요.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또 조망이 그렇게까지는 이쁘진 않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외성들을 조사하고 답사를 다녔을 때 여름이었을 때, 여름에는 정말 저 끝에 바다 끝까지 이제 보여서 한눈에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부산 전체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꼽았던 곳이 이 증산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해 보시고 여행을 또 오실 때, 근처에 오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다 근처에 있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왜군들의 주력 병선 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급로, 그다음에 적의 침입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바다 근처에 다들 많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이 일본군의 침입 경로가 해로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육로로 온 상황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제 침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태로 또한 이제 배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선들이 밑에서 보관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급로, 본국에서 오는 이제 군수품 물자라든지 그다음에 식량들도 해로로 이렇게 통해서 오니까 아마 해로의 중요성은 왜군들한테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있어서 이렇고요.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서, 다음 장소 자성대 공원으로 이동을 해서 부산 진성에 이제 미래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증산공원에서 내려와서 주차장 쪽에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시내권 조망을 할 수 있는 건이라서 한 파노라마로 이렇게 주변을 비추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하고 비슷한 형태의 지금 보면은 집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징, 그리고 6.25라는 역사적인 이제 임시 수도로서의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 하에 이런 모습들을 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차량을 이동해서 산 밑에 이제 자성대 공원으로 이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